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단국대학교 인문계열 논술고사의 문제 해설을 맡은 윤재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할 내용은 단국대학교 인문계열 논술고사의 문제 유형에 대한 설명, 그리고 2021학년도 논술고사의 문제 해설을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국대학교 인문계열 논술고사의 문제는 세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이 1번 문제로 주제어 제시 및 요약 설명형입니다. 30점이 배점되어 있으며 주제어 또는 핵심어 파악, 그리고 글의 중심 내용을 요약하고 설명하는 내용을 평가하게 됩니다. 두 개의 소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번 문제에 200자, 2번 문제에 400자의 글자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600자 내외 30점. 1번 문제가 가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 하나를 찾고 그 단어를 이용하여 가의 내용을 요약하시오라는 문제로 200자 내외로 서술하게 됩니다. 10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2번 문제가 가에서 찾은 단어를 이용하여 나를 요약하고 다를 설명하시오라는 문제로 400자 내외로 서술하게 되며 20점이 배점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문제에서 중요한 내용은 주제어 하나를 찾는 것,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진 주제어를 찾는 것, 그리고 요약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요약이라고 하는 것은 글의 내용을 그 자체로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글의 내용만으로 그 글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 설명하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제시문을 여러분들이 파악한 내용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따라서 요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제시문 자체의 내용으로, 그러니까 제시문 안에 있는 것으로만 정리해야 되는 것이고,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제시문을 여러분들의 견해로 정리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고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문제는 논지 활용 설명형 또는 비교 설명형으로 30점이 배점되어 있습니다. 제시문에 나타난 기본 개념과 논지를 이해하고 개념 또는 논지를 활용하여 문제 상황을 설명하거나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600자 내외로 서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기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와 나를 활용하여 다와 라의 태도를 비교하고 다와 라 중 하나에 입각하여 말을 평가하시오와 같은 것이 기본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활용이라는 것, 그리고 입장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관점, 어떠한 주장에 근거하여 라고 하는 입장과 활용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어가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창의적 문제 해결형으로 40점이 배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문제 가운데 배점이 가장 높습니다. 제시문과 자료, 그러니까 도표나 수식 등을 이야기하죠. 이 제시문과 자료의 분석에 기초한 문제 해결 문제로 문제 해결의 객관성, 논리성, 창의성을 살펴보게 됩니다. 600자 내외로 서술하게 됩니다. 자, 이 문제의 기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를 바탕으로 나와 다를 연관지어 설명하고 이를 활용하여 라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과 사회의 방안을 논술하시오라는 것이 기본적인 문제 유형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점 또는 설명 혹은 활용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유의하시고 문제를 풀이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문제 유형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출제 경향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까지 단국대학교 인문계열의 논술 문제는 문제의 지문을 모두 교과서 내에서 출제하고 지문을 재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 21년에 오면서 2015 교육 과정에 따라 실시되는 문이과 통합교육에 대응하기 위해서 출제의 지문을 확대하도록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교과서 내의 지문을 재구성하지 않았던 기존의 지문 출제 경향을 다음 세 방향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1번이 교과서 지문의 재구성, 2번이 출제진 추가 집필, 3번이 교과서의 내용과 연계된 교과서 외의 지문 사용,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2019년 입시까지보다 2020년 이후부터 지문의 폭이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변경 사항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험생 여러분들은 교과서 수록 글의 전문을 읽어보고 교과서 수록 글과 연계되는 내용에 대해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문의 재구성, 추가 집필 또는 교과서 외의 지문을 사용하더라도 단국대학교 인문계열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내용은 절대로 출제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셔도 좋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충실히 공부하시면 이 단국대학교 인문계열 논술고사의 문제풀이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자, 다음으로 2021학년도 논술고사의 문제를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인문계열 논술고사를 풀이하면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것이 1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술고사 문제 해설에서 1번 문제는 오전과 오후 문제 전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오전 문제, 3번 문제는 오후 문제만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1번 문제는 주제어 제시 및 요약 설명형이고 발문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유형입니다.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600자 내외 30점이죠. 자, 1번 문제, 1번 문제. 그러니까 소문제 1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 하나를 찾고 그 단어를 이용하여 가의 내용을 요약하시오. 200자 내외 10점이죠.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빨갛게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죠.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 하나를 찾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의 단어로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를 가의 제시문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찾은 단어 하나를 이용하여 가의 내용을 요약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1번 문제의 소문제 1번을 풀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제를 나타내는 하나의 단어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합니다. 이걸 찾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단어를 이용하여 가의 내용을 요약하시오라고 하는 소문항 1번의 문제 자체를 여러분들이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자, 2번 문제 역시 마찬가지죠. 가에서 찾은 단어를 이용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의 제시문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를 찾지 못하면 1번의 1번 소문항 뿐만 아니라 2번 문항까지도 여러분들이 풀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의 풀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의 제시문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하나의 단어를 찾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주제를 나타낸 하나의 단어를 이용하여 나를 요약하고 다를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에서 찾은 주제를 나타낸 단어가 잘못되면 나의 요약과 다의 설명 자체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1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얻기가 어려워집니다. 반드시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 하나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의 1번 문항, 소문항 1번에선 가의 주제, 핵심 내용을 드러내는 하나의 단어를 찾는 능력. 두 번째는 찾아낸 주제어를 중심으로 제시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자, 2번 문항은 가의 주제어를 중심으로 나를 요약하고 다를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자, 1번의 소문항 1번에 10점이 배점이 되어 있고
2번 문항에 20점이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문항의 배점이 훨씬 더 크지만 문제는 10점이 배점된 1번 소문항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하나의 단어를 찾지 못하면 이 영향이 2번 소문항에까지 그대로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2번 문항에서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점수를 얻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1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에서 주제 혹은 핵심 내용을 드러내는 하나의 단어를 찾는 능력, 이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반복된 내용입니다만 가에서 주제 핵심을 드러내는 하나의 단어를 찾는 능력, 그리고 이 단어를 중심으로 제시문 가의 내용을 요약하는 능력, 그리고 가의 주제어를 중심으로 제시문 나를 요약하는 능력, 그리고 그 단어를 중심으로 다를 설명하는 능력,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요약이라고 하는 개념은 주제문, 제시문에 나오는 내용으로 그 제시문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의견을 묻는 내용이 아니라 요약하는 거기 때문에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에 나오는 내용만으로 가와 나를 정리해야 됩니다. 다를 설명하는 것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겠죠. 여러분들의 주관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여러분들의 사고를 요구하기보다는 다에 대한 여러분들의 설명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의 주제어를 파악하여 그 주제어를 바탕으로 제시된 문제를 풀이하는 문제로 가의 주제어 파악이 문제풀이의 기본이 됩니다. 1번 소문항의 첫 번째 문제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 하나를 찾고라고 하였으므로 가의 지문에 사용된 하나의 단어를 주제로 찾아 분명하게 명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1번 문제의 경우 제시문을 요약하고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이나 비판보다 요약과 설명의 능력이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전 문제를 보겠습니다. 가 제시문이죠. 이 가 제시문은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서 가지고 온 글입니다.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글이고, 자, 이 글을 볼 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선행학습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특히 논술이라고 하는 문제의 경우 제시문만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풀이하도록 요구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칸트의 순수 이성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그 내용이 무엇을 주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의 제시문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글의 내용에 구애돼서는 안 되고 오로지 가 제시문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시면 나오는 제시문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글자가 있을 겁니다.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글자가 학생들이 이 답으로 쓴 아주 많은 유형의 답들입니다만 이게 주제어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칸트의 순수 이성에 대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와 관계없이 이 제시문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파란색의 글자는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 제시문의 첫 번째 단락은 경험과 선험에 관계되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경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필연성, 선험적 판단, 선험적 경험, 판단, 보편성 이런 개념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은 이 단락에 해당하는 내용이지 이 글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자,
가지문의 뒷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필연성과 은밀한 보편성은 선험적 인식의 확실한 특징이며 이 양자는 서로 불가분하게 결합하여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가제시문의 주제 문장이 됩니다. 이 주제 문장 안에서 주제어는 선험적 인식이죠. 그런데 하나의 단어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선험적 인식이라고 하면 두 개의 단어가 되는데 이 선험적 인식이란 두 개의 단어에서 보다 주제어가 될 수 있는 것은 인식이 되겠죠. 그래서 가제시문에서 나오는 주제어는 인식이 됩니다. 이 가제시문은 필연성과 은밀한 보편성이 선험적 인식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이 제시문은 고등학교 고전 교과서에 나오는 고전의 탐구 부분에서 인간의 사유 능력과 이성을 강조했던 칸트의 생각을 살펴보기 위해 활용한 순수이성 비판 서설이라는 읽기 자료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순수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글에서 칸트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제시문에서 요구하는 주제어가 아닌 거죠. 이 주제어는 가제시문이란 제시문 그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는 주제는 뭔가, 주제어는 뭔가 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인식이라는 단어, 자, 선험적 인식이 보다 정확하게 되겠지만 이걸 하나의 단어로 정리하게 된다면 인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제시문은 인식이라는 것을 주제어로 찾고 이 인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가를 요약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지문을 보겠습니다. 이건 이 나 제시문은 서양 미술사라고 하는 고등학교 교과서 속에 수록된 글입니다. 자, 이 나 제시문을 인식이라는 단어로 여러분들이 요약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라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은 바라보는 사람의 인식에 의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나 제시문을 요약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 나 제시문은 고등학교 고전 교과서에 나오는 고전과의 대화라는 부분에서 미와 이상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설명하기 위해 활용한 서양 미술사라는 읽기 자료입니다. 나는 아름다움이 그 소재 자체의 아름다움 속에 있지 않고 아름다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달려 있음을 설명한 글이 됩니다. 사람들은 현실 생활에서 보고자 하는 것을 그림 속에서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주제를 다룬 그림에 대해서는 아름답다고 인식하지만 매력이 덜한 주제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글의 내용이죠. 플랑드르의 화가 루벤스가 자신의 어린 아들을 그린 그림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름답게 인식하도록 유도하지만 독일의 화가 뒤러가 고생에 찌든 늙은 어머니를 진실하게 그린 그림은 시선을 피할 만큼 거부감을 가지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림 속의 귀여운 아이는 마음을 사로잡는 주제이지만 고생에 찌든 노인은 매력이 덜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뒤로의 그림은 어머니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그렸기 때문에 이 위대한 진실성으로 인해 명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느낀 거부감을 극복하고 진실성이라는 것으로 아름다움을 인식한다면 뒤로의 그림이 왜 명작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움은 무엇이 아름다운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자, 다제시문은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가지고 온 글이 됩니다. 자, 이 다제시문은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 나오는 사회사상 부분에서 이상사회는 가능한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다는 정치이론과 목적에 대해서는 이상주의자와 현실주의자가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현실주의자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현실주의자는 이상주의자가 인간의 평등성, 평화의 불가분성, 주권국가의 부조리함 등의 정치 이론을 소망으로 인식하고 자신들이 바라고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반해 현실주의자는 정치 이론의 선언적 성격을 모두 부정하여 현실로 인식하고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또한 현실주의자는 정치 이론이 미리 준비되고 결정된 목적을 합리화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 무용지물로 인식합니다. 현실주의자는 목적이 단순히 여러 사실에서 기계적으로 생겨난 것이라고 인식하면서 이상주의자가 목적을 유일하고 궁극적인 사실로 인식한다고 주장한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가에 나오는 인식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가를 요약하고 또 나를 요약하고 다를 설명해야 됩니다. 자, 5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후 문제는 고등학교 교과서 속에 수록되어 있는 글이죠. 이상의 권태라는 글입니다. 이 글 역시 학생들이 여러 개의 단어를 주제어로 찾았습니다만 이 글의 가장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 이 벌판처럼 단조한 권태일색으로 도포된 글이라 라고 하는 문장이 주제 문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 주제 문장의 주제어는 권태라는 단어가 되는 거죠. 이 권태라는 단어를 가지고 가를 여러분들이 요약하셔야 합니다. 자, 이 가라고 하는 제시문은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나오는 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 부분에서 교술 갈래의 흐름을 설명하기 위해 활용한 권태라는 읽기 자료입니다. 가는 초록의 변화 없는 단조로움, 초록이 없는 황막한 벌판을 보고도 자살이나 민절하지 않는 농민들의 일상,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반사로 여겨 흥분하지 않는 농민들의 삶, 전기로 어둠을 물리치지 못하는 전선주가 들판에 늘어선 포플러 나무와 다르지 않아 권태롭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는 글이죠. 자, 나 제시문은 톨스토이의 부활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학생들이 나라고 하는 이 제시문을 권태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제시된 문제가 그 단어를 이용하여 나를 요약하고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나 제시문을 권태라는 주제어로 요약해야만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제시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라는 제시문을 반드시 권태라는 단어로 요약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인용문, 제시문의 이 하단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다. 혹은 별로 할 일이 없었다. 라는 내용이 나오죠.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권태라는 단어에 맞춰 요약해야 하는 거죠. 이 다 제시문은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나오는 문학에 관한 태도 부분에서 문학의 생활화와 공동체 문화 발전을 설명하기 위한 푸시킨의 작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톨스토이의 부활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나는 네얼류도프의 정신적 권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군 복무를 하면서 완전한 무위, 즉 합리적이고 유익한 지적 활동을 무시하는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의 삶의 실증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 거죠. 생산적인 삶을 위해 할 일이 별로 없어서 비생산적인 일상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기주의 발광 상태에 빠져 생활의 기본적인 요구사항들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남에게 의지하며 소비적인 삶을 반복하는 권태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권태라는 단어로 나를 요약할 때 이 정도로 요약이 되겠죠. 자, 다를 보시겠습니다. 이 다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서 속에 나오는 글입니다. 새 출발선에 선 당신에게라는 글이죠. 자, 이 글을 여러분들이 권태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다 제시문은 권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밖에 없겠죠. 이 다 제시문은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나오는 한국 문학의 역사 부분에서 광복 이후의 문학을 설명하기 위해 활용한 새 출발점에 선 당신에게라는 읽기 자료입니다. 다는 권태로운 삶을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글로 권태로운 삶과 상반되는 실천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글입니다. 실천적인 삶은 탁이 아니라 살아있는 발로 살아가는 겁니다. 실천적인 삶은 권태를 일으키는 한 요소인 일상의 안이한 연루와 결별하고 사회와 역사의 미래를 보듬는 것입니다. 사회의 현장이든 대학의 교정이든 삶은 인간관계의 넓이를 키우는 공간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중간은 수많은 곳에서 이루어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풍요로운 자리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사는 삶은 밝은 미래를 보장합니다. 탁이 아닌 자신의 발로 지탱하는 삶, 인간관계 속에서 자유와 낭만을 추구하고 일상에 내장되어 있는 안이한 연류와 결별하는 삶, 풍요로운 자리인 중간에서 영위하는 삶 등을 통해 권태로운 삶이 아니라 넓고 드넓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글이 되겠죠. 자, 예시 답안은 아까 오전 문제에 대한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 가의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는 인식입니다. 이 인식을 이용해 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필연성과 은밀한 보편성은 선언적 인식의 특징입니다. 필연성을 가진 명제는 선언적 판단입니다. 경험은 판단에 은밀한 보편성을 부여하지 않고 그럴듯한 보편성을 부연하지만 은밀한 보편성이 어떤 판단에 본질적으로 속해 있는 경우 이 보편성은 선언적 인식 능력에 의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자, 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인식이란 단어로 요약을 해야 합니다. 귀여운 아들을 그린 루벤스의 그림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름답게 인식하도록 유도하지만 고생에 찌든 늙은 어머니를 진실하게 그린 뒤로의 그림은 거부감을 가지도록 합니다. 그런데 뒤로의 그림은 어머니의 모습을 진실하게 그렸기 때문에 이 위대한 진실성으로 인해 명작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움은 그 소재 자체의 아름다움 속에 있지 않고 아름다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인식을 가지고 다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죠. 현실주의자는 정치 이론을 부정하여 현실로 인식하면서 이상주의자가 정치 이론을 소망으로 인식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현실주의자는 정치 이론을 목적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인식합니다. 현실주의자는 목적이 단순한 사실들에서 생겨난다고 인식하면서 이상주의자가 목적을 궁극적인 사실로 인식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 정도로 답안을 작성하시면 1번의 오전 문제에 대한 충실한 답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2번의 오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유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논지 활용 설명형 또는 비교 설명형 문제이죠. 자, 21학년도 논술고사의 2번 문제 발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와 나를 모두 활용하여 다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라에서 바를 모두 이용하여 다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의 문제점과 다의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다의 문제점을 찾기 위해 가와 나를 모두 활용해야 되고 다의 개선 방안을 논술하기 위해 라에서 바까지 세 개의 제시문을 모두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서술하되 문제점을 찾기 위해 가와 나를 활용하고 개선 방안을 논술하기 위해 라에서 바까지의 제시문을 이용해야 하는 거죠. 자, 핵심은 다에 있습니다만 가와 나가 활용이 돼야 되고 라에서 바까지 세 개의 제시문이 모두 이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요구하는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가와 나를 활용하여 다의 문제점을 정리하는 능력을 평가하고 라, 마, 바를 이용하여 다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평가는 논술하고자 하는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 명료하게 파악하고 의사 결정의 준거를 고려하여 옳고 그름을 논리적으로 따지는가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자, 가와 나의 논지와 주장 또는 그 주장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의 문제점을 설명해야 되고 자, 마에서 바까지를 이용하여서 다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한 방안이 논리적으로 진술돼야 되는 거죠. 자, 제시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 제시문은 베이컨의 네 가지 우상에 관계되는 이야기죠. 베이컨의 네 가지 우상에 관계되는 이야기가 제시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나 제시문은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에 관계되는 이야기죠. 자, 가와 나를 여러분들이 읽고 이것을 가지고 다의 제시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이 다 제시문이 상당히 긴데 이 다 제시문은 가짜 뉴스에 관한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라의 제시문은 알몬드와 버바의 정치 문화에 관계되는 이야기죠. 알몬드와 버바는 정치 문화를 향리형, 신민형, 참여형으로 분류했다라는 이야기고 거기에 관한 간단한 내용들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자, 마 제시문은 요나스의 윤리적 공백에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 제시문은 이상적 대화 상황에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라, 마, 바 세 개의 제시문은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그대로 나오는 내용들이죠. 자, 제시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제시문은 베이컨의 네 가지 우상에 관한 글입니다. 그릇된 관념은 인간 상호 간의 소통 과정에서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 동굴의 우상 등 다양한 우상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편견을 갖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나 제시문은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가짜뉴스를 규제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왜곡된 정보에 쉽게 노출될 것이고 이것이 심해지면 정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죠. 자, 다 제시문은 가짜뉴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짜뉴스는 정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의 형식으로 유포된 거짓 정보입니다. 이는 정보통신 기업에 의해 유통, 확산됨으로써 혐오와 차별, 극단적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여 개인의 편견과 고정관념이 강화되는 필터 버블 현상이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확증 편향이 작용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회적 차원의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라 제시문이죠. 라 제시문은 알몬드와 버바의 정치 문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치 문화는 향리형, 신민형, 참여형으로 분류됩니다. 실제 정치 체제에서는 세 가지 정치 문화가 혼재되어 나타나지만 가장 바람직한 정치 문화는 참여형 정치 문화입니다. 마제시문은 요나스의 윤리적 공백 이론입니다. 윤리적 공백이란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와 과학기술의 영향에 대한 이성의 도덕적 숙고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서 생기는 간격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다른 학문 영역, 예를 들어서 사회학, 윤리학, 과학기술 등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죠. 바제시문은 하버마스의 이상적 대화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질적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가 올바르게 반영되어야 하고 이는 왜곡되지 않은 정보를 기반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공정하게 판단하고 이상적인 합의에 도출할 수 있는 정치 문화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2번 문제의 예시 답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입견과 편견은 참된 인식과 의사결정을 방해합니다. 인간 상호 간의 소통 과정에서 가짜뉴스는 가의 다양한 우상을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방치하면 왜곡된 정보가 넘쳐나게 되고 나의 미끄러운 경사길 효과로 인한 정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업에 의해 유통, 확산되는 가짜뉴스는 다와 같이 왜곡된 주장을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필터 버블로 인한 확증 편향을 강화합니다. 이는 지식정보 사회화에 따른 정치 과정의 시민 참여로 이루어지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협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가와 나를 바탕으로 바라본 다의 문제점에 관계되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 이어보겠습니다. 라에서 현대 사회에서의 바람직한 정치 문화는 구성원들이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참여형 정치 문화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바의 왜곡되지 않은 정보를 기반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공정하게 판단하고 이상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정치 문화를 형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짜 뉴스의 규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마와 같이 구성원들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비판적 시각을 기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짜 뉴스를 확대 재생산하는 정보통신 기업에 의한 기술적 자율적 규제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라, 마, 바를 가지고 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제시된 요소들을 전부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해야 됩니다. 자, 다음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이 3번 문제는 유형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창의적 문제 해결형의 문제죠. 2021학년도 논술고사의 오후 3번 문제의 이 발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의 관점에서 나에서 라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과제를 설명하고 이를 이용하여 마의 사례 각각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가의 관점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기업의 과제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가의 관점과 기업의 과제라는 게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서 라까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가의 관점과 기업의 과제가 연계될 수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나에서 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활용하여 이렇게 되어버리면 결국 기업의 과제를 이용하여 라는 뜻이 되겠죠.
마의 사례 각각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술을 하라는 문제가 됩니다. 결국 가의 관점과 기업의 과제가 연계된다라고 한다면 가의 관점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과제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다양한 과제가 아니라 기업의 과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가를 바탕으로 나다, 라를 연관지어 설명하고 이를 활용하여 마의 사례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자료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자료의 사용, 제시된 자료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합리적 판단, 그리고 분석 및 판단의 결과를 근거로 한 논리적 설명. 자, 이것이 3번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역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통합사회와 고등학교 경제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계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가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 발문에 나오는 기업의 과제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연계시킬 수 있겠죠. 자, 나 제시문을 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도표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발생 현황이고, 두 번째 도표가 세계 기온 변화 및 온실가스 농도 추이가 되는 거죠. 자, 이 두 개의 표를 보시고 여러분들은 가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나의 문제를 환경의 문제로 해석하고 그 환경의 측면에서 가의 내용을 활용해서,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과제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첫 번째 제시된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한 것이 되겠죠. 자, 다를 보시면 첫 번째 도표가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현황이고, 두 번째 도표가 SNS 쇼핑 및 피해 경험에 관계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제시문이 감정 노동 종사자들의 스트레스 지수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제시문 도표 역시 그에 관계되는 내용이죠. 자, 여러분들은 다 제시문을 가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다의 문제를 사회의 문제로 해석하고 사회의 측면에서 가의 내용을 활용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과제를 설명해야 하는 거죠. 자, 라의 제시문을 보시면 자, 일감 몰아주기라는 내용이죠. 자, 이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어느 일가의 지분율이죠. 자, 그 다음 내부거래 비중에 관계되는 겁니다. 자, 이거 역시 공정거래를 해치는 내용이죠. 자, 이 라 제시문을 여러분들은 가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이 라의 문제를 공정경쟁의 문제로 해석하고 공정경쟁의 측면에서 가의 내용을 활용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과제를 설명해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마의 사례를 봅니다. 사례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A 회사의 플로리다주 탄파 영업소 직원들은 수천 명의 간호사들에게 1,100만 달러에 이르는 사기를 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는 A 회사 영업사원들이 전혀 새로운 상품이며 오늘날 투자 상품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퇴직연금 상품이라고 광고하여 실질적으로 생명보험인 상품을 연금 상품으로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즉, 고객들이 저축예금으로 알고 납입하였던 돈은 사실은 보험료였던 것이다.
이에 1993년 8월 플로리다주는 A 회사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제재를 가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보면 사례 1번은 사기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기업의 올바르지 못한 영업 행위에 관계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사례 2번을 봅니다. 독일 자동차 기업 B 회사가 배기가스 조작 사건인 디젤게이트와 관련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한 독일의 소비자들에게 8억 3천만 유로, 약 1조 1,086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디젤게이트는 B 회사가 지난 2015년 9월 1,070만 대의 디젤 차량을 상대로 배기가스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고 시인한 사건이다. B 회사는 당시 환경 기준치를 맞추기 위해 주행 시험으로 판단될 때만 배기가스 저감 장치가 작동하도록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 실제 주행 시에는 연비 절감을 위해 저감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산화 질소를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하도록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례 2번은 역시 이 잘못된 영업 행위가 되면서 두 번째는 환경 문제가 됩니다. 두 가지 문제가 같이 거론이 되는 거죠. 자, 마하번에서 3번 사례를 봅니다. 첫 번째 도표가 성별 사내이사 현황이고 두 번째 도표가 유형별 여성 사내이사 현황입니다. 자, 이 도표를 보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것이 성별 사내이사 현황을 보면 남성과 여성을 비교해 봤을 때 남성이 월등하게 많은 숫자가 되죠. 자,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별 여성 사내 이사 현황을 보시면 A, B, C 유형이 나오는데 A 유형은 지배주주 오너 일가인 경우, 즉 사내 이사가 지배주주 일가인 경우고 B 유형은 대주주와 관련된 경우이고 C 유형은 여성 사내 이사가 능력 경력을 인정받아 승진 스카우트된 경우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언뜻 보시면 이 마번의 사례 3번을 성별 문제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도표를 이어본다면 이건 성별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는 여성 사내 이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도표에서 확인이 됩니다만 두 번째 도표를 보면 그 얼마 되지 않는 여성 사내 이사도 지배주주의 일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사례 3번은 성별 문제이면서 공정 경쟁의 문제로까지 확대 해석이 돼야 됩니다. 이걸 단순히 성별 문제로 보게 된다면 두 번째 도표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의 제시문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자, 마의 각 사례별 문제 상황이 환경, 사회, 공정 경쟁의 관점에서 각각 어떤 문제와 관련이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활용해 각 사례에 대한 기업의 해결 방안을 정확히 제시해야 됩니다. 특히 사례 3의 자료를 성별의 문제로만 파악한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자, 3번의 두 번째 문제에서 마의 사례 3을 성별 문제로만 제시했을 경우, 자, 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라는 이 문항에 대해서는 점수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발문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제시된 도표를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이해하고 해석하셔야 합니다. 자, 이 3번의 예시 답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항상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업은 나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품과 서비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필요 이상의 자원을 소비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은 혁신과 이익 추구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복지 확대,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라의 공정 경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은 불공정한 기업 간 거래를 지양하고 기업 활동의 윤리를 지켜야 합니다. 사례 1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은 가다를 참고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영업 활동을 중단하고 기업 활동 윤리를 지켜 건전하게 이윤을 추구해야 합니다. 사례 2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은 가나다를 참고하여 환경오염으로 다른 경제 주체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여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사례 3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은 가라를 참고하여 능력에 따라 사내 이사를 선임하는 등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 정도로 3번 문제의 답안을 작성하시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국대학교 인문계열 논술고사는 주제어 제시 및 요약 설명형, 논지 활용 설명형 또는 비교 설명형, 창의적 문제 해결형 세 유형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구성은 수험생들이 학교 교육만으로도 충분히 논술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상대적으로 수월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문제들은 수험생들의 학습 역량 파악을 위해 요구되는 내용들을 모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들을 풀이할 수 있다면 대학 교육을 받기에 충분한 기초 역량을 갖추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출제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출제 원칙을 유지하면서 2015 교육과정에 따라 실시되는 문이과 통합교육에 대응하기 위해 출제 지문의 유형을 확대하여 1. 교과서 지문의 재구성 2. 출제진 추가 집필 3. 교과서 내용과 연계된 교과서 외의 지문 사용으로 출제 지문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교과서 지문의 재구성과 추가 집필, 교과서 외의 지문을 사용하더라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내용을 출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단국대학교 인문계열 논술고사의 기출문제와 모의문제를 찬찬히 풀이해 보시면 충분히 단국대학교 인문계열 논술고사의 준비를 여러분 스스로가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단국대학교 인문계열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의 건성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